아이리님, 오늘 수요일이고요. 지난 일주일 동안 외부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약간 또 슬럼프가 와가지고 독서를 쉬었죠. 독서를 쉬어보니까 진짜 독서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죠. 독서랑 이 음악도 좋고 새로운 음악도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역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독서 운동인가 봐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항상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책을 잠깐만요. 이게 책이 이상하게 좀 다운로드 자체가 좀 현실이 되네요. 이 책 제목은 오늘 아마 다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그쵸? 한번 해볼게요. 유리멘탈과 이별하는 연습, 감정편. 진짜 유리멘탈이라고 해야 되나? 그치만 우리가 되게 예민하고 자극에 취약한 부분은 받아들여야 되는 건 아닌가요? 표리부동이라는 것이 한 가지의 생각인가요?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전 유리멘탈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유리멘탈이라기보다는 근데 어떻게 그걸 극복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잖아요. 책을 읽고 운동하러 가면 되고, 너무 힘들 때는 운동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유리멘탈. 예민하다, 자극적이다, 자극에 취약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쵸? 자신이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라. 어떤 일이든 한 걸음 물러나 중립적인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아이고, 진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중립적인 태도, 중용, 그걸 그렇게 수련하면서도 닥치면 이렇게 힘든 걸까요? 감정이 풀리는 거, 이게 진짜 참 큰 걱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항상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걸음 물러나서 중립적인 태도로 그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여지가 생기고, 목소리가 좀 너무 큰 것 같죠? 소리 조금 줄여보고요. 네, it's perfect. 완벽합니다. 괜찮아? 제파? 오케이. 그러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리할 여지가 생기고, 그만큼 충동적인 행동을 피할 수 있으며, 그렇게 조금씩 심리적 유연성을 길러나갈 수 있다. 심리적 유연성.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감정에 휩쓸렸다고 생각했을 때는 한 걸음 물러나서 중립적인, 한 걸음 물러난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하기보다는 루틴으로 가야 돼요. 루틴을 하면 돼요. 그쵸? 이렇게 진짜 짧은 명확한 말인데도 실천을 하기가 이렇게 힘드나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치 아이리님? 괜찮아요. 이번에 경험했으니까 다음번엔 더 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주 전 친구 하나가 찾아와 요즘 아이 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면 넋두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아이 글 읽는 속도가 아무래도 느린 듯하다. 난독증을 의심한 아이를 매일 관찰했다고 합니다. 지켜본 바 좀처럼 책에 집중하지 못하고 합숙 능률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장 며칠을 읽는데 한참이 걸리는 아이를 보며 친구는 5만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제대로 된 본보기가 되어주지 못하고 아이의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해가 되는 행동을 한 건 아닐까? 좋은 습관을 길러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나? 전에 아이가 아팠을 때 제대로 영양 보충을 해주지 못했는데 혹시 그 때문인가? 친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이 잘못인 것 같아. 친구는 아이에게 몸 상태나 기분을 물어 문제의 원인일지도 모르는 요소를 찾는 대신 자기 반성의 늪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 반성의 늪에 빠졌다. 물론 우리도 실패나 좌절을 맛봤을 때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때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곤 한다. 극심한 스트레스, 나에게 비난의 화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잘한 것 같아요, 그때. 그래도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잘 끝냈다. 그럴 만한 인연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비판적인 자기 반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좀처럼 생각을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오직 그 문제에만 빠져있고 자신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이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물 경우 그치, 계속 그 생각에 빠져있고 그 생각에 매몰되는 거죠. 어떤 문제를 발견해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을 되짚어보는 행위는 일종의 자아성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발견해서 그에 대한 해결법을 찾고자 상황을 되짚어보는 그 행위, 일종의 자아성찰이다. 자아성찰인데 저도 이번에 완전히 자아성찰을 했죠. 카톡, 순간적인, 그리고 그 음악, 완전히 감정에 휩쓸려 버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도 바꿀 수 없는 그 상황이나 우리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일에 온갖 상상과 억측을 동원해 자신을 괴롭힌다면 이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 비인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속과 되새김질을 하는 그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에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그치. 자아성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 속과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한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볼 만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쵸? 속과 되새김질을 하듯 비이성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곱씹는 행위가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경우 이는 엄청난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자아성찰의 탈을 쓴 그 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는 우울함이나 후회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자기 비하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자아성찰에 탈을 썼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때 물론 끝없는 후회와 괜한 추측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란 굴레에 우리를 가두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운동 좀 하고 했더니 힘이 좀 났어요. 그쵸? 에너지가, 체력이 올라갔어요. 잘 먹고 했더니 역시 말하는데 힘이 많이 들지 않잖아요. 그쵸? 잘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장시간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을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쵸?
자아 정체감이 모호해지면 인간관계가 갈수록 소원해져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도 제대로 해낼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조심해야 되는 얘기. 건강적인 상호관계, 상호작용.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가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둬서 곁에 있는 사람들과 건강한 상호작용을 할 기회마저 앗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고방식이 고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우리의 생각은 그 생각이라는 걸 되게 통제하려고 하는데 그냥 막 스치듯이 탁탁 치는 쓸데없는 생각들, 말도 안 되는 상상들, 이건 어떻게 생겨나는가? 네, 한번 알아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그쵸? 어떻게 생겨? 내 무의식의 세계일 것 같은데? 나의 무의식의 세계. 아니면 습관적인 거, 습관.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하려면 반드시 어떤 일이 발생해야 한다.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책 읽는데도 쓸데없는 과거의 생각이라던가 쓸데없는 미래의 상상과 예측이 떠오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스치는 생각이 있다니까요. 그거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가족의 말이나 상사의 지시사항, 친구의 작은 실수 등과 같은 일에 주목했을 때 생각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무의식적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탁탁 치는 그 생각들. 우리가 어떤 일에 주목하자면 그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이에 따라 바르게 가치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가치 평가와 판단? 직관적인 느낌. 직관적인 느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초조함을 느끼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 판단을 내리게 되며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는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돼. 내가 다른 곳은 아닌데 도망가는 게 이게 습관 아닐까요? 습관적으로 고쳐가 된 게 아닐까요? 난 도망가려고 해요. 일에 대한 직관적인 느낌. 왜 그러세요? 잠깐만요. 이거 했습니다. 직관적인 느낌을 받는데 가치 평가와 판단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스트레스를 맞을 때 초조함을 느낀다. 나 초조함 느끼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평가 판단을 내게 초조함 때문에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같은 한층 더 부정적인 반응. 초조함, 부정적인 평가와 판단.
생각할수록 도망가고 싶다. 나는 진짜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습관 아닐까요? 도망가 버리는 거? 특히 인간관계에서 다른 건 도망 안 가는 것 같아요. 그쵸? 아이리. 신기해. 그럼 습관처럼 돼버린 것 같아. anyway, 자, 읽어볼게요. 그런 의미에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첫 번째 방법으로 생각이 삭제는 첫 단계부터 손을 쓰는 일명 사고정지 기술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와, 진짜 근데 일시정지 부호. 일시정지 부호. 일시정지 부호를 떠올려 생각이 제대로 간다. 이거보다도 저는 저에게 말해 그만 생각하자. 근데 너무 그게 극한에 당했을 때는 그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예컨대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간색의 정지 표시판처럼 시각적으로 빠르게 자신의 주위를 한기에 무언가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자신에게 힘이 되어줬던 말이나 남이 나를 격려해줬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생각에 그때를 왜 못 참는 걸까? 그때를 한번 참는 훈련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부분을 참는. 전 진짜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아이리님. 그쵸? 우리는 그때 막 그 소용돌이 치는 너무 힘든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초조함, 기분이 나빠지면서 그걸 참을 수 없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이 나를 격려해 주었던 기억처럼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의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때 정신을 분산시켜 물건을 이용해도 좋은데, 예를 들면 손목에 머리끈에 고무줄을 차고 다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이를 튕겨 잠시 생각을 끊어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튕겨서 끊어낸다고요? 한번 튕긴다. 운동? 필라테스? 너무 자극이 취약해. 이처럼 외적 물건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빠른 이탈 Rapid Disengagement 기술이라고 하는데, 기술에 있으면 어떻게 주의력을 환기시키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빠른 이탈이란 주의력을 모으는 순간 자신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의 가지가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나의 주의력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생각의 가지가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린다. 물론 실생에서 이런 기술을 활용하기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하는데 가능한 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일시정지부 어떻게 할까? 이걸 튕겨낸다고? 한번 해보자. 그쵸? 하고 Rapid Disengagement 외적 물건을 사용해 Rapid Disengagement 고무줄로 비이성적인 반추적 사고를 멈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좀 더 고차원적으로 문제에 접근해 자신에게 닥친 일에 대한 그 느낌과 해석을 달리 해보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신에게 닥친 그 문제를 다양한 것들로 바라보는 연습을 통해 그렇게 문제를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요. 그때 너무 무섭고 초조해가지고 그 상황이 문제를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그 연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방법이다.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는 연습.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여기서 수용이라고 하는 거 acceptance 란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숨기거나 피하지 않고 자신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것이다. 나의 현재 상황과 직접적으로 마주하지 못하는구나. 그때 기다리지 못했구나. 그냥 도망가고 싶었구나. 그걸 끊어버려. 그때 그 상황에서 끊어버려 했는데 끊어버릴 수도 없는? 물론 숨기거나 피하지 않는다는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한 핑계를 찾기 위해 과거의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마음챙김, mindfulness,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나의 내적 경험. 내가 왜 그 순간에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그냥 여기서 끝내고 싶고 이건 해피 아닌가? 근데 또 결단력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마음챙김, 즉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의 방식으로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이를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또한 수용의 한 개념이다. 내적 경험으로 현재를 판단하지 않는 거 중요한데 그때 그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어. 지금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있는 그대로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연습.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수용이다. 명확하게 잘 몰라. 내적 경험으로 현대를 판단하지 않는 비판단의 방식. 가장 간단한 마음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호흡을 느끼다 필라테스를 해야 돼. 몇 번 심호흡을 한 후 자신이 강가에 있고 그 강가에는 머릿속에 떠다니는 생각들만큼 많은 나뭇잎이 떠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강가에 나뭇잎. 조용히 강을 바라보며 자신의 머릿속을 들쑤시고 다니는 잡념들을 꺼집어내어서 강으로 던지면 잡념들이 나뭇잎을 따라 흘러가서 시야에서 사라진다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잡념들을 끄집어서 강으로 던진다. 그래서 그 나뭇잎들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계속 이어가는 연습? 그렇게 중요한가? 해야 돼? 그 쓸데없는 관계를?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후회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차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는데 중요할 때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꾸준한 마음챙김 연습은 자극에 대한 생리적인 또는 심리적 반응동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필라테스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예전에 필라테스 정말 열심히 할 때도 그때 더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쵸? 마음챙김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이 다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지 않고 그저 마주함으로써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요? 이게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여기서 중단해야 될지 아니면 그냥 바라봐야 할지 그때그때 판단을 해야 하지 않나요? 그래야지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관계든 시간이든 인생을 가져갈 수 있는데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산다? 이건 주체성이 전혀 없는 건데. 마음챙긴 연습의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이나 감정에 판단을 제대로 들이대지 않고 그저마저 함으로써 냉정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부정적인 생각과 스트레스는 사실 우리의 삶의 일부분일 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언제나 세계인 존재지 우리에겐 쉽게 감염되지 않는 면역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트레스, 면역력. 그러니까 좀 예민함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거죠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물론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기고 충동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고 심리적인 유연성 또한 높일 수 있다. 그 중립적인 태도, 그때 그 순간에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내 경험적으로 빨리빨리 끝내는 게 좋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럼 굳이 너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데 그것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수용이란 먼저 사람들과 사물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분리에 따른 평가가 아닌 좀 더 객관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들임으로써 마음가짐을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하면 오히려 쉽게 감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수용한다. 내가 그거를 수용을 해야 돼? 그 스트레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피해서 스트레스 것들을 다 처리를 해보야지. 그걸 왜 가지고 있나요? 쓸데없이. 모르겠는데요. 어쩌면 처음부터 수용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까닭에 대부분의 사람들 일명 사고정지 기술,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빠른 인상 기술을 선택해서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무해하거나 긍정적인 그 무언가에 집중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나네? 무리하게 운동하는 거 난데? Rapid disengagement 하는 게 운동하는 나예요? 빠른 이단 기술을 선택해서 여러 주의력의 통로 중에서 일부를 닫고 나의 주의력의 통로 중에 일부를 닫고 자신에게 부여하는 긍정적인 그 무언가에 집중하려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무리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걸 한번 연장을 해보는 것도 좋을까? 그때그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것인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라는 의문이 있어요. 나는 나에 대해서 정말 공부를 해보고 여러가지 연습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고 경험도 어느 정도 해봤지만 너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얻었는데, 그러나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그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결국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 현실을 마주해야지만 부정적인 그 생각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갈 수 있다. 나의 민감도, 예민도. 내가 그 부정적인 민감도를 계속 대체해야 되나요? 그러니 당장 내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매일 이러한 개념들을 상기시키며 조금씩 수용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결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보다 나는 피하는 게 나은 것 같은데요.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자꾸 나를 민감하게 해서 그것이 둔해지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저는 여기는 조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저 이 개념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자신을 다잡는 것만으로도 꽤 효과적인 연습이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아닌 사람은 분명히 그게 아니었어. 그게 걸렸어.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는 성관이 있는 거죠. 그걸 계속 해봤자 아니었는데. 그래서 항상 나중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인내했을 때,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더 봤을 때, 시간 낭비였다, 에너지 낭비였다, 그때 알았을 때 빨리 끝냈어야 됐다, 그런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부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눈 이 주제가 우리 자신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비이성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비이성적인 감정, 나의 비이성적인 감정.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연습 효과를 점검해 볼 즈음에는 부정적인 그 생각과 잡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제법 많은 감정적 난관을 이겨낸 자신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은 떨쳐내는 건 항상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뭔가 내가 불편감을 느꼈을 때 도망을 가게 된다. 그것이 초조함이라는 그 감정 상태 때문인데, 도망을 가는 건지 아니면 결단력 있게 관계를 초기에 빨리 꺼내는 건지, 그게 결단력인지. 근데 이게 엄청난 장점인데, 엄청난 능력이고, 쓸데없는 걸 내가 왜 느껴야 되지? 쓸데없는 곳에 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부어야 할까? 그쵸, 아이린님? 차라리 그럴 시간에 빨리빨리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도 잡념이에요. distraction, 방해물이라는 거죠. 내가 몰입을 하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운동을 더 하고 책을 읽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이긴 하지만 나는 조금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또 조금 이따 만나요.